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길입니다. 한국 현대사 속에서 민주화와 인권운동, 사회발전에 앞장서온 분들의 증언을 듣는 유튜브 방송 역사와 증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개척자이자 또 산증인이시죠.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항상 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시죠? 근데 텀블러 제가 가지고 다닌 게 언제냐면요. 예. 제가 91년에 스웨덴을 예. 갔었어요. 그랬더니 스웨덴 대학생들이 그 자기 가방에다 이걸 달고 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나무로 된 텀블러가 있어요. 예. 그걸 2개를 사가지고 예. 그때부터 이제 많이 쓰고 있죠. 예. 지금은 많이 들고 다닙니다만은 그 당시는 거의 뭐 선구자국적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럼 제일 먼저 텀블러 들고 다니기 없었죠. 시작하셨겠네요. 그때는 뭐 텀블러는 용어도 모르고 그렇죠. 예. 이제 등산 가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예. 그 등산용으로. 등산용 예.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일반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 그런 게 없었죠. 예. 환경운동연합을 30년 이상 해오신 건데 제가 이제 환경 운동을 한 지는 꼭 40년 됐고요. 40년 벌써 그렇게 그리고 세월이 이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건 45년. 45년. 예. 처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농화학과를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학사도 논문을 썼어요. 그렇죠. 논문을 썼는데 그때 이제 무슨 내용으로 할까 그러다가 제가 식품 첨가물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준비를 하다가 4학년 2학기 때 그때 이제 교련 반대 학원 민주화 운동으로 제적이 돼서 이제 강제 입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은 쓰지는 못했지만은 합성 그 화학 첨가물. 예. 거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75년에 긴급조치 9호로 구속이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그 재판을 전면 거부한 그 사건입니다. 그 명동 카톨릭 학생 사건인데요. 재판을 거부하고 이제 6년형을 받아서 1년간 이제 재판을 하다가 76년 7월 달에 안양교도소로 이제 이감을 갔어요. 그 안양교도소 이감 갔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긴급조치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 45명 있었습니다. 한 방에 3명씩. 그 3명씩 있으니까 뭐 이제 방에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야, 앞으로 나가면 뭘 할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야, 다 노동운동하면 어떻게 되냐? 좀 다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럼 난 뭘 할까? 그런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내 전공을 살려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공해, 폴루션을 이제 택한 게 76년 가을입니다. 감옥 안에서. 안양교도소죠. 교도소 안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에게 공에 대한 책을 좀 넣어달라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는 공에 대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또 아버님이 이제 일본에 연락해서 일본 엠네스티라고 있잖아요. 정치범 지원해주는 단체 거기에 연락했더니 이제 오사카에 있는 엠네스티에 있는 분들이 이 환경에 대한 책을 이제 넣어줬어요. 근데 넣어줬는데 또 제가 일본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또 이제 아이우에어해서 이제 혼자 그 당시는 뭐 읽기만 공부한다고 일주일 동안 일본어 읽기 공부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배우셨겠네요. 그게 이제 혼자 하니까 혼자서. 그 당시에 이제 박성원 씨라고 그분이 쓴 표준 일본어 교본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그 책을 좀 읽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술 서적은 또 한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 들어온 책이 미야모토 게니치 교수가 쓴 가공할 공해 그 책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경제학자예요. 근데 공해 문제를 저는 이제 공해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그 좀 자연과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공해 문제라는 게 모든 분야하고 다 연결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후에 이제 책을 넣어줘서 뭐 계속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중간에 또 책이 안 들어와요. 일본 책을 넣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안양교도소에서 이제 대구교도소를 이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출감할 때 이제 책을 다 주잖아요. 예. 그걸 보니까 일본이 1971년이 공예국회였습니다. 1년 내내 국회가 일본이 그 당시 미나마타병 이따이 뭐 요카이치 천식에서 굉장히 이제 공예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책에 일본은 이제 사회당도 있고 공화당 저 공산당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발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책을 다 이제 못 들어오게 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든 뭐 책을 한 3년간 한 200권 정도는 읽었어요. 일본 그러니까 책이. 감옥에서 공해 문제를 공부한 학교 뭐 학습소가 된 거네요. 처음에 이제 안양교도소는 이제 세 명이 있어가지고 예. 세 명 있으면 아무래도 좀 몰입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77년 3월달에 예. 이제 대구교도소를 이관을 갔어요. 그래서 대구교도소에서 79년 5월달에 나왔으니까 한 2년 3개월 동안에 그때 이제 독방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공부를 했는데 이제 책을 계속 보면은 이게 몰입이 되잖아요. 뭐 특히 이제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의 이제 미나마타병 그 책을 보면은 미나마타병으로 이제 온몸이 막 비틀어지면서 죽고 이런 것만 이제 주민들 가족들이 막 항의하는 시 그걸 이제 계속 보면은 꿈에 제가 막 시위하는 꿈도 꾸고요. 또 이제 토론도 하고 그뭐 토론하다가 또 제가 밀리면은 깜짝 깨요. 그러면 이게 또 정신분열 초기 증상이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책을 봤는데 결론은 하여튼 제가 2년 3개월 대구교도소에서 환경 공해 문제 책을 읽은 게 제가 이제 환경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책을 주로 읽으셨고 그 당시 저도 충격을 받았었던 거가 뭐 미나마타병, 이타이타병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일본의 뭔가 일종의 공장 폐수 같은 것이 오염시켜서 사람들이 기형아가 태어나고 그래서 아주 큰 충격을 줬던 그 사건이 이제 이사장님께도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러셨다는 거네요. 예. 근데 당시 아직 독재 정권이고 그래서 민주화가 급하고 아까 친구분들은 노동운동에 관심 갖는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환경운동, 공해 반대 운동 하겠다 그러면 좀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약간 생뚱맞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방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양교도소에서 동료들이 야, 그 민주화 되고 난 다음에 환경운동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야, 공이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폴루션, 뭐 환경 문제가 그냥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접근 해보겠다 그랬는데 이제 계속 책을 보니까요 모든 분야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체제하고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와의 관계도 있고 또 민주화와의 관계도 있고 또 공해 문제, 인권의 문제도 관계되고요. 또 그걸 조사하려면은 그 분야에 화학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건강에 영향을 주면은 의사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걸 해결하려면은 입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공해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그냥 추상적인 사람은 공해 문제는 뭐 그냥 오염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한 4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 환경 용량이 초과돼 가지고 2050년까지 CO2를 제로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삶의 양식이든지 경제 시스템이든지 생산 문제든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초창기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 한 부분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든 계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모든 운동은 다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고 또 구물말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환경, 폴루션, 뭐 공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두부모 자르듯이 탁 잘라가지고 한다는 생각 자체가 그거는 좀 깊이 있게 생각 못한 사람들이죠. 다른 거 하고 난 다음에 환경 문제 하자. 이런 거는 말로는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이게 다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게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지. 그거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딱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면 자기 공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저 그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에서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바탕부터 자기 것만 이렇게 놓는 건 안 된다. 바탕은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79년에 이제 또 한 번 구속이 되셨는데 그때 구치소에서 직업이 뭐 공예평론가 뭐 이렇게 오해받았다 뭐 그런데 그게 공해를 공예로 잘못 받아서 그렇게 이해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76년, 77년에는 공예라는 개념이 잘 몰랐어요. 일반 사람들도 공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예, 공예 이제 이런 공예로 생각을 했는데 79년만 해도 비슷했습니다. 비슷해가지고 제가 그때 재판 받을 때 그때는 이제 군법회의에서 재판 받았거든요. 재판 받는데 제일 기분 나쁜 게 직업이 뭐냐 그럴 때 그 특별히 우물우물하면요 무직이래요. 그래서 제가 돈은 못 벌더라도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직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바깥에 있을 때 그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동향 조사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문명 비평가라 그랬어요. 문명 비평가라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거는 뭐 토인비 같은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하여튼 문명을 비평하는 사람이니까 문명 비평가라고 쓰라고. 그랬더니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이제 군법 회의에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해이 윤보선 전 대통령도 계시고 함석훈 선생님도 계시고 어른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 어른들 앞에서 문명 비평가라는 말을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이제 공예 평론가입니다 그랬어요. 공예 평론가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제 교도소로 넘어가면은 교도소에 이제 자기 방에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교도관이 저보고 요즘 도자기 하나 얼마 정도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자기 비싼 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랬더니 또 뭐 병풍 같은 건 또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 작품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나한테 그런 걸 자꾸 묻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지금 공예 평론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해인데 공예로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저는 공예가 아니고 공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막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82년이죠. 공해문제연구소 설립이 우리나라 환경 문제, 공해 문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화두로 제기한 첫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온 게 언제 나왔냐면요. 79년 YWC 위장 결혼 사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81년 3월달에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날 우리가 특별 사면으로 나왔어요.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 이제 옥중에서 5.18도 옥중에서 겪었거든요. 80년. 그러니까 하여튼 분위기가 살벌했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체험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취임식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앞으로 뭘 하려 그래서 제가 공예 문제 연구소나 공예 운동 단체를 만들려고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이 살벌한데 만들기 힘들 거라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다 말려요.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하고 만들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이 연대 그 환경공예연구소 권숙표 이제 교수님을 이제 찾아뵀죠. 찾아뵀더니
저보고 이제 제가 공예 문제 가지고 이제 활동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힘들어. 그러면서 나도 그거 잘못 따라가지고 중앙정보부도 가고 여러 번 잡혀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감옥 갔다 온 건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거 진짜 힘들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 환경 쪽에 있는 학자들은 전두환 군사 독재 체제에서 같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조직을 만들려면 어떻든 무슨 이자진이든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 그 신부 목사님, 그리고 또 그때 이제 해직 교수님들,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막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함세웅 신부님, 그다음에 김승훈 신부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우리 최여 씨가 하면 뭐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권의경 목사님부터 이제 조하순 목사님부터 조승영 목사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해직 교수님 중에는 이제 성례운, 유인호, 김병걸 뭐 이제 이런 분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준비를 하려면 또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민주청년 협의회라고 있었어요. 그 초대 회장한 친구가 이제 정문화거든요. 정문화하고 이제 우리가 저하고 이제 같이 만나니까 제가 정문화한테 야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정문화하고 이제 저하고 처음 이제 둘이서 준비를 해가지고 창립은 82년으로 지금 81년 10월 달에 이제 창립은 했어요. 아, 그래요? 창립은 했지만 이제 사무실을 내야 되니까 공식적인 활동은 제가 이제 결혼을 언제 했냐면 82년 3월 달에 했거든요. 3월 달에 했는데 저희 이제 아파트가 이촌동인데 그 이제 방이 3개니까 거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 달간 저희 이제 아파트에서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무실이 아니고 집에서 하니까 한 달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사무실 내자. 그래서 그 해화동 그 이제 로타리 있잖아요. 거기에 한 8평짜리 이제 사무실 내 가지고 시작한 게 그게 82년 5월 달 그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때 제가 학생 시절에 가봤던 기억이 납니다. 까마득한 옛날인데 벌써. 근데 연구소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뭐 운동단체로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제 조직 형태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왜 연구소로 시작하셨나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개신교, 개톨릭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만들려면은 어떻든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권의경 목사님이 그 선교협의회 이제 총무를 맡았어요. 한국교회 사회선교협의회 한국교회 사회선교협의회 사선이죠. 사선이죠. 그걸 맡아서 이런 일을 하려면 좀 그래도 해로부터 좀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저 기억으로는 뭐 성혜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준비를 해가지고 독일에서 그때 독일에서 3만 불인가 1년에 이제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걸로 물론 이제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연구소라는 형태로 시작하게 그래서 이제 된 처음에 계기가- 만들 때는 그 연구소 이름이 안 되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뭐 기독교 무슨 뭐 단체 이런 걸로 이름이 그 이제 안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개신교하고 캐톨릭 분이 많지만은 이게 환경 운동을 하는데 이게 종교 이름 붙이는 거가 제가 좀 마음에 좀 제가 종교를 안 가지고 있고 또 종교 쪽으로 가면은 전체를 포괄을 하기 좀 힘드니까 종교인이 많이 참여하는 건 좋지만 명칭에 이름 붙이는 건 좀
좀 부담이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명칭이 예. 그 종교 이름이랬어요. 예. 근데 저하고 이제 정문화가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그때 이제 우리는 뭐 운동을 붙이려고 그랬는데 전두환 그 당시 체제가 굉장히 아주 막그 파쇼적이랬잖아요. 그렇죠. 아주 또 사람들이 강했죠. 기존에 있는 단체도 다 없어졌는데 예. 그 만들기 힘들다고 예. 계속 사람들이 우려를 너무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연구소로 하자.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공예 문제 연구소로 이제 이름을 이제 확정한 것이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정권이 아주 강압적이고 폭압적이어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해나 탄압은 없었습니까? 탄압 많았지요. 예. 어떤 식으로 그때 이제 탄압하던가요? 중앙정부부에 이제 담당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최여 씨가 이때까지 그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했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더라고. 예. 그러면서 좀 접었으면 좋겠다 이제 예.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환경부 예. 그때는 이제 환경청이랬어요. 예. 그 환경청이 이제 81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80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82년에 환경청에 있는 국장이 왔어요. 예. 찾아와가지고 아니 이걸 바깥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 정부 조직이 있는데 정부 조직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환경운동이라는 게 지금 같은 정부 시스템에서 그거 할 수 없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번 회유가 왔었어요. 근데 그것도 저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정보부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잘 안 되니까 예. 환경부에 들어가서 이제 하라는 이제 회유로 했었죠. 강경책, 회유책 같이 병행한 네. 거군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무실에 항상 예. 그 경찰이 예. 또 뭐 그런 기관에서 항상 이제 미행도 하고 뭐 굉장히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활동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회비를 어떻게 걷었냐면 지금은 이제 자동 이체로 해가지고 매달 뭐 10,000원이든 20,000원 하는데 그때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죠. 없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가냐면 직접 가서 받으라고 그러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 하신 분 중에 좀 재력 있는 분들 예.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이제 한 번에 이제 한 뭐 10만 원 그때 돈으로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좀 모금을 하려면은 뭔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처음 창립할 때는 탈을 만들었어요. 탈을 예쁘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좀 헝겊을 해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탈을 한 300개 만들었습니다. 300개 만들었는데 지금 김봉준이라는 그 작가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 젊었을 때죠. 그래서 탈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뭐 이제 파는 거니까 사주긴 사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아주 어릴 때죠. 그걸 집에 이제 탈을 하나 가려는데 탈만 보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보니까 이게 탈이 좀 이렇게 예쁘게 만든 게 아니라 좀 아주 좀 뭐 뭐라 험상궂게 만들었네요. 좀 험상궂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탈을 이제 다 팔긴 팔았어요. 팔았는데 나중에 이제 팔면은 그 집에 가면 탈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탈이 하나도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들이 오랫동안에 축적된 그런 실력이 없이 만드는 거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좋은 일을 하니까 사주지만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그게 이제 창립할 때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또 활동을 하는데 이게 돈을 좀 모으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게 보다 하면은 작품점을 한번 하자. 그 이제 서화전, 서화전 하는데 그때 이제 김지아 선배님이 그 서화전 글씨하고 추천 그 뭡니까 서화전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김지아 선배님이 써줬어요. 써주고 그다음에 이제 서화전을 하려면 이제 도자기도 있고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도자기도 잘하는 사람을 한 사람 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김덕룡 이제 그때는 이제 YS 쪽에 계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도와줘가지고 또 도자기 굽는 거 거기도 이제 소개받고 그러면서 이제 도자기 구워가지고 이제 각계 인사들이 도자기도 쓰고 했는데 전시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이제 잡아간 거예요. 잡아간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저하고 이제 정부나 둘이 있었는데 이제 야 우리 둘이서 일하는 거가 좀 이게 그거 하니까 세 명이 돼야지 논의 구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후배를 긴급 조치로 이제 살고 나온 김태현이라고 있어요. 이제 서울법대 나온 이제 그 친구 이제 같이 해가지고 셋이 있는데 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엮으려 그러니까 사무실을 이제 이놈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김태현이가 원풍보방인가 뭐 그 나온 유인물 있잖아요. 유인물 있는 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저보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를 잘 저기 감독을 못했다. 그래서 저를 잡아간 거예요. 그런 이유로 잡아가요? 예, 잡아가지고 이제 그날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일주일간 시화전 해야 되는데 서화전을 해야 서화전, 되는데 그 전날 잡아가가지고 그 경찰서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그걸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10일인가 이제 뭐죠? 구류. 10일 구류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저기 그 서화전은 내가 없어도 열어야 되는데 그거를 문을 닫고 그게 이제 동덕미술관이랬거든요. 그 동덕미술관의 관장은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서화전을 이제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구류 사고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탄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서화전 못하니까 그 작품을 저희 집에서 다 갖다 놨어요. 그 뭐 작품이 저 기억으로는 한 7, 80점 되니까. 뭐 누울 자리도 없었겠네요. 이제 방 한 개는 완전히 이제 작품을 그걸로, 넣고 도자기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 그걸 제일 많이 팔아 주신 분이요. 그 박찬종. 그분이 원래 이제 공화당 의원이랬는데 그때는 이제 훨씬 더 좀 우리 쪽에 그거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작품을 많이 그러셨군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 뭐 전두환 정권이랑 직접 싸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공해 문제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탄압을 했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부터 탄압할 거로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자기네들이 봐도 이게 공해 전문가가 한 명도 없잖아요. 지네들이 보기에는 전부 다 뭐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3명은 다 감옥 갔다 온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데 그때는 그 사무실이 그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사무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우리 사무실로 오는 거예요. 공해문제연구소.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보수 쪽으로 간 김문수 있죠. 김문수 후배도 거기 자주 왔어요. 뭐 오고 그러니까 그 긴급 조치 받은 그 후배들, 뭐 동료들 거기다 다 그쪽에서 이제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모여가지고요. 83년 9월 30일 날 민청년이 만들어졌잖아요.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그 모임이 공해문제연구소에서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또 우리가 공해 현장도 뭐 이제 가고 울산 원산도 가고 또 이제 제가 공해에 대한 공부를 했으니까 뭐 공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뭐 강좌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장소를 빌려주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공해 가지고 장소를 빌려주는 데가 종로가 기독교 회관도 안 빌려줬습니다. 뭐 YMCA, YWCA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어떨 때 이제 그거 되면 이제 명동 성당에 가서 이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정도니까 그 당시에는 시민단체도 우리가 하면은 자기네들이 부담돼서 이제 안 빌려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공해 문제만 가지고 계속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조금 덜 그거 하는데 공해 문제만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긴급 조치로 들어간 동료들이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름은 공해를 붙이고 실제로는
정치적인 활동, 예. 그러니까 정치 공여를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공해 문제는 핑계고 속으로 딴 일 할 거다. 예, 그 이제 이름은 이제 그럴듯하게 만들어 예. 놓고 실제로 이제 정치 공여 이런 걸로 한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예. 그 이제 군대 휴가 갔다 온 예. 그 후배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 군대에서 이제 휴가 갈 때는 정원 교육을 시켜서 이제 휴가를 내보내잖아요. 거기에 한국공예문제연구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에 그 저기 그 민주화 운동이나 명목하에 막 폭동을 일으키는 아주 과격한 젊은 사람들 예. 그리고 전부 다 감옥 갔다 온 사람들로 만들어진 정치 단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휴가 가는 사람한테도 그거 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아가지고 그게 또 그때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된 적도 있습니다. 예. 제가 기억나는 거가 그 당시 이제 공해 문제 이제 계속 연구하시고 이제 강의하고 뭐 방송 출연도 하시고 그러면서 뭐 라면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뭐는 뭐가 문제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 많이 예, 많이 했습니다, 하시니까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접한 사람들이 아니 환경운동한다는 최열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먹을 게 없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공부한 게 식품하고 비료, 농약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한 거거든요. 예. 농화학과가 식품, 비료, 양조, 농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먹는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공해문제 연구소 만들었을 때도 전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공해로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가 공해 문제 때문에 피해 보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생활상의 공해 문제. 예를 들어서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합성 세제, 뭐 샴푸나 린스 뭐 이런 거 이제 그 당시에는 실제로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아주 독성도 강했거든요. 그렇죠. 안전 기준이 약했으니까 그럼요. 예, 상당히 그러니까 문제가 많았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주부습진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주변에 이제 지문이 막 없어지는데 지문 많이 없어진 사람은 노동하는 사람이 지문이 없어지는데 그때 이제 주민등록 하려면 지문을 찍잖아요. 그러면 주부들이 지문이 가장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 그걸 쭉 보니까 주부들이 그 당시에 이제 독성이 강한 그 세제 있죠. 뭐 그 당시 이름으로 이제 퐁퐁 뭐 트리오 이런 건데 그때는 석유화학물질 아주 독성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이게 손에 있는 지문이 없어져 가지고 설거지하다가 세제 계속 쓰다가 하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한 거는 뭐냐면 먹는 식품 중에서 식품 첨가물도 중요하지만은 농약 문제. 특히 이제 맹독성 농약은 뭐 독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톨릭 농민회, 가톨릭 농민회에 이제 저 3년 고등학교 선배인 정성원 선배가 있었어요. 선배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농약, 그 잔류 농약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농약 일지를 만들어요. 일지를 만들어서 언제 무슨 농약을 뿌린 걸 다 이제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런 농약을 뿌렸을 때 최종 재배된 생산된 농산물의 잔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제 그걸 하자 그래서 농민들 뭐 한 저 생각에는 한 100명 이상을 줘가지고 상아 뭐 벼, 고추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 농사에도 막 한 20분 이상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과 농사, 그다음에 고추 농사 이런 데는 뭐 계속 농약을 안 뿌리면은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뿌려가지고 이제 분석을 의뢰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석을 의뢰하는데 받아주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잘못 분석해가지고 나오면 자기네들이 곤욕 치른다고. 그래서 결국은 일지는 다 써놓고 그건 분석이 안 됐어요. 이제 안 되고 그러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우리나라 농약이 얼마나 독성이 강한가를 이제 제가 그 옥중에 있을 때 그 담양 고시일가 농약 중독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제가 이제 몰랐죠. 근데 그거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농약에 잔류된 농약을 먹고 이제 중독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어떻든 제가 가진 거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하긴 했지만은 그것도 다
정부로서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식품은 저는 이제 어떻든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식품 첨가물이 이제 정부에 허용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게 뭐 미국이나 일본 가면 또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용된 것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햄 소세지 그러면은 거기에 아질산 거기 그 집어여면 첨가물을 집어여면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서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제 발암 물질로 변하는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이제 햄 소세지 나오면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근태 선배가 그걸 딱 듣더니 젓가락을 탁 넣는 거야. 안 먹고 그때까지 맛있게 먹더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날 만났더니 너 별명이 공해다. 야 너하고 밥을 먹으면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서 이제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차적으로 국민들이 환경 문제 관심을 가지려면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면 불안해진다. 불안해져야지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불안하지 않으면서 변화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식품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 그리고 거기서 재배되는 식품인데 이 네 가지가 이게 다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가 공기가 나쁘다 그러잖아요. 뭐 미세먼지 막 그런데 그때는 훨씬 심각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측정을 하는데 서울에 측정하는 데가 한 10군데 있었거든요. 10군데가 어디 있냐면요. 서울에 이제 그 관악구에는 서울대 학군단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깨끗한데 제일 공기가. 공기 좋은데 또 시내에는 어디 있냐면은 덕수궁 안에 나무 밑에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측정치하고 발표하는 거하고 실제로 체감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른 데다가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거의 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제일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하루에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양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뭐 숨만 쉬면은 사는데 무슨 숨 쉬는 양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내가 와이셔츠 입은 사람한테 와이셔츠 며칠 입죠? 그러면 와이셔츠 하루밖에 못 입어요. 그래요. 지금은 와이셔츠 막 한 2, 3일 입어도 되거든요. 공기 나빠다 그래도. 그리고 막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이렇게 세수를 하잖아요. 그럼 물이 회색이에요. 회색빛. 그만큼 공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때는 또 연탄을 많이 뗐으니까. 연탄 그다음 자동차 연료도 별로 이제 지금보다 품질이 나빴고 자동차가 버스 같은 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요. 완전히 그 막 새카만 매연이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국민 소득도 낮고 환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참았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지금이 나쁘다 그랬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나빴는데 이제 결국 이제 국민 소득이 뭐 우리가 이제 한 3만 달러 이상이 되니까 이제 옛날보다 훨씬 좋아져도 또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아직은 나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하여튼 그 당시에 그렇게 열악하게 공해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도 인식 못하던 거를 계속 이제 환기시키면서 경고를 하시고 뭐 그래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심각한데도 신문에 보도가 안 됐어요. 그 공해 문제가 뭐 심각하다 뭐 이런 게 거의 안 나오고 도리어 뭐 황새가 뭐 죽었다. 황새가 뭐 농약을 먹고 죽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게 이놈들이 사람을 고문해서 죽인 그런 건 기사로 안 내고 황새가 농약 먹고 죽은 그런 것만 나올 정도니까 그 당시 이제 언론이 어떤 수준인가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한 1년 정도 하니까 저희 사무실이 이제 그쪽에서 저기 그 근처로 또 이사를 왔어요. 거기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 친구가 있던데 사무실로 갔는데 거기는 한 20평 정도 되죠. 근데 거기가 이제 기독교 방송국 가까워요. 그 이제 기독교 방송국에서 제가 이제 활동하는 걸 보고 이거 좀 방송을 좀 해달라. 그래서 83년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방송을 했어요. 예. 뭐 가까우니까. CBS가 이제 종로 5가에 있을 때 그때 종로가 예, 계속 그렇죠. 방송 있을 때 예.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그 당시 이제 PD가 이영선 PD를 했는데요. 뭐 그때 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방송을 계속 하면서 방송한 내용이 예. 잘했다는 방송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잘했다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방송을 듣고 그게 그 후에 북한에서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든 남쪽에 뭐 신문 방송 다 보니까 아, 한국은 이게 완전히 그냥 그 말하는 공해로 완전히 사람들이 찌들어간다. 그런 게 내가 이제 나중에 그 보니까 상당 부분 이제 저 방송을 그쪽에서 듣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예.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있는 공해 문제도 제기하셨고 또 이제 그때 초창기 제기하신 거가 83년인가요? 울산의 84 년. 공단, 예, 84, 예, 울산 공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업체가 배출한 공해 문제도 심각한데 그 문제를 또 처음으로 이슈화시키셨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대로 이제 공해 문제 연구소 만들어 가지고 생활상의 공해 문제, 뭐 농약 문제든지 합성세제, 식품 첨가 뭐 이런 걸 하다가 그래서 공해가 가장 심각한 데를 가보자. 그래서 이제 서울서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면 구로공단이었어요. 구로공단.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체적으로 심각한 데가 울산공단. 예. 그리고 이제 여천공단. 예. 이제 공단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데가 일단은 울산이니까 이제 울산을 자주 갔어요. 예. 갔는데 우선 가면은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석유화학 공단이 많거든요. 거기 그 중에 이제 삼산평야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울산의 제일 중심이 됐어요. 현대백화점도 그쪽에서 있는데 거기에 벼가 살아 있긴 있지만은 이게 알갱이가 없는 거예요. 알갱이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천동에 가면은 그 이제 울산이 옛날에는 배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나주배, 울산배 이랬습니다. 아, 그래. 그 책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이제 공해 심각한데 거기 가서 보니까 배가 타고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주민들, 농민들한테 이제 물었죠. 이거 왜 이렇게 작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석유화학 물질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 이게 나오니까 이제 죽는 순서를 다 아는 거예요. 예. 이제 가장 공해 잘 견디지 못하는 것부터 이제 막 죽은데 이제 배는 비교적 잘 견딘다는 거예요. 잘 견디면서 이놈이 이제 배가 이렇게 커야 되는데 공해가 심하니까 이놈들이 이제 살아남으려고 배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져 가지고 이제 탁구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공만 하는 걸 이제 가져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 칼로 이렇게 하면은 껍질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그 안에가 코르크 마개 같이 코르크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막 그 안에가 막 구멍이 푸석푸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보면서 좀 느낀 게, 야, 저렇게 심각하게 만들어 놓고도 어떻게 정부가 관심이 없느냐. 그러다가 이제 울산을 이제 계속하고 그러다가 더 심각한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간 게 이제 온산입니다. 울산 바로 밑에 이제 온산 비철금속인데 비철금속이 결국 이제 중화이죠. 뭐 구리, 아연부터 이제 뭐 그런 거 나고 뻘프 공장도 있고 거기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13개 처음에 제가 이제 84년에 갔을 때는 13개 이제 공장인데 그게 대부분 다 이제 아주 공해가 심각한 거죠. 그게 공단을 이렇게 따로 딱 조성을 해서 있는 게 아니고 공장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 막 들어선 거예요. 아, 군데군데 섞여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이제 공장이 큰 게 뭐 고려아연도 있고 뭐 동해뻘프도 있고 뭐 동재련도 있고 지금 이름도 바뀐 데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해문제연구소 팀하고 또 환경과 공해연구회라고 그건 이제 좀 서클 형식이지만 이제 열심히 하는 팀하고 이제 조사를 이제 한 거예요. 우선 아프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프다는 사람이 많아서 일단은 이제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몸이 막 쑤시는 거, 뼈마디가 쑤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피부병, 심한 피부병. 또 이제 세 번째가 눈병.
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보면은 이제 동해골프에서 나오는 그 이제 막 폐수 있잖아요. 예. 폐수에 이제 애들이 거기다 뭐 개구리나 이런 걸 탁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바로 탁 죽어요. 아, 그리고 이제 바람이 이제 바다에서부터 이제 육지로 불면은 이제 마을 전체가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뭡니까 매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막 아니 막 눈 오듯이 막 하면은 막 눈이 따갑고 막 피부병이 생기고 예. 그러다가 이제 고려 아연이 있는데 고려 아연 바로 조그만 길 하나 옆에 온산 초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게 84년에 갔는데 가서 이제 저는 이제 현장을 가면요 제일 먼저 뭘 보냐 옷을 봅니다. 예. 옷을 보면요 거기가 공해가 좋은지 나쁜지 딱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상봉동 예. 그 전에 이제 서울에 연탄 공장이 많았어요. 예, 그 상봉동에 연탄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연탄 공장을 쫙 가면요 거기에 양복점을 가봐요. 예. 양복점을 가면 양복에 밝은 색깔을 맞추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끔찍한 거 예. 이런 걸로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갔는데 그다음에 약국을 가요. 예. 약국은 무슨 약이 많이 팔립니까? 그러면 이제 뭐 옛날에 이제 머리 아플 때 먹는 내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거 진통제 이런 걸 먹거든요. 그 이제 울산도 이제 가서 보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온산 초등학교를 딱 갔더니 예. 싹 들어갔더니 학교에 가을인가 그런데 이게 뭐 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교면 어떻든 뭐 꽃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정원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린 나무인데 나무는 다 죽었고 풀도 풀게 없어요.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뭐 여학생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교장 선생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 만나가지고 공예 문제 연구소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이거 교장 선생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견딜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직접 학생들을 한번 만나자 보자. 그래서 이제 6학년 일반에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때 학생 수가 전부 다 52명이에요. 52명인데 태안 선생한테 얘기를 했죠. 공예 문제 연구소에서 만든 연구원입니다. 연구소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든 뭐 정부에서 말하는 무슨 그런 걸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공예문제 연구소에 뭐 소장이 왔으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 좀 뭐 물어볼 게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뼈마디가 아픈 어린이, 피부병이 심한 어린이, 눈이 아주 새빨간 어린이, 그 세 가지 증세를 한 가지 이상 가진 어린이 손들어라 했더니 52명 중에서 26명이 손들은 거예요. 절반이. 그래서 제가 나와서 막 울었습니다. 야, 이게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게 정부가 있냐.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를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그 지역에 이제 온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10,000명 중에서 이제 700여 명이 뼈마디가 아픈 게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님이나 이제 이쪽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제 농산물 일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가 이제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제 농축이 되니까 조개, 미역, 뭐 물고기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했더니 중금속이 기준치의 10배에서 100배가 나온 거예요. 뭐 구리, 카드뮴, 아연 뭐 이런 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85년 1월 17일이에요. 1월 17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중금속 검출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어떻게 뭐 신문에 그건 뭐 워낙 심각하니까 신문에 이제 다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더니 그 다음 날 이제 환경청이죠. 환경청에서 바로 그렇지 않다. 조사하겠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 무조건 부인부터. 일단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의 미나마타병을 규명하는데 일본이 1956년에 생겨서 그걸 규명하는데 71년까지 15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그것도 하지도 않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했죠. 그랬더니 이거 정부 쪽에서 이거
그대로 두면 이거 큰일 나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정문화를 이제 걔네들이 잡아갔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제가 예.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관한테 제가 이제 물었어요. 예. 수사관한테 지금 서울이 공기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기 아주 나빠요 그래요. 예. 지금 우리가 먹는 수돗물 이거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랬더니 물도 나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기를 좋게 하고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다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위에서 예. 검찰에서 최를 구속시키라는 이제 예.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 이름도 내가 압니다. 예. 근데 그 사람 살아 있으니까 아직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내가 이제 뭐라 하냐면은 나도 김지아 선배 같이 좀 유명해지고 싶소. 예. 우리 좀 구속을 시켜야지 사람들이 이거 공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심각한 거 얘기했다고 잡아가면은 어떻든 이게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예. 그랬더니 이틀 만에 이제 훈방으로 나왔어요. 예.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 이슈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슈가 되면서 그때 이제 이것만이 그것도 온산병만 이슈가 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예. 목동에 이제 재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예.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운동 이게 제일 많을 때예요. 예. 학생들이 이제 목동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재개발 지원하는, 반대 운동을 반대하는 했죠. 이제 이런 예. 쪽으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도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온산병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예. 강연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대학 예. 학부사마다 막 다들 온 거 써달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한 면씩 써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연도 다 학생들이에요. 학생회. 그러니까 뭐 계속 오니까 이제 강연을 해야 되잖아요. 강연을 딱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제일 먼저 강연을 온 게 어디냐면은 숙제를 했어요. 예. 숙제인데 그날 강연을 하러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딱 연금을 시키는 거예요. 예. 경찰관이 우리 집 아파트에 예. 한 10명 와가지고 오늘 연금으로 못 나간다고. 예. 그래서 내가 이놈들이 이제 연금까지 시키는구나. 그런데 그 후에 강연 갈 때마다 연금을 시키는 거예요. 연금을 이제 시키고 어떨 때는 이제 몰래 또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대에 가는데 정문으로 이제 경찰이 쫙 있으니까 그 이제 날 이제 초청한 여대생이 그 이제 뭐라 그러나 그뭐 개구멍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찾아 이제 고리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강렬 초청한 그 친구가 결국 이제 우리 그 환경운동을 하게 됐죠. 이제 그렇게 된 친구도 있고 뭐 연대도 뭐 그러고 이제 하여튼 연금을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당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관도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냐 하면은 3월 한 하순부터거든요. 근데 3월 하순에 아파트 밑에 있으면 되게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찰한테 아파트 할 앞에서 때마다 지키고 있다가 그거 해야 되니까 무진장 장인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반장이 있어요. 반장한테 반장은 이제 내 담당이니까 친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야, 당신들도 힘드니까 술 한 잔 먹자. 이왕 연금제서니까 술이나 한 잔 먹자.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이제 막걸리 막 먹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게 연금 이렇게 자꾸 하면은 당신들 힘드니까 연금 지시가 떨어지면 나한테 연락해라. 그럼 내 집에 안 간다. 그럼 너네들도 뭐 내가 안 올 거면 연금 안 하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저편이 돼가지고 이제 연금 미리 서로 협상이 됐구만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 앞에 경찰이 막 일개 중대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기 뭐 다른 일도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담당한 경찰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게 저
좀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예. 예를 들어 바로 정치적으로 막 문제가 되는 걸 가지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아무리 줄려도 힘든데 이거는 뭐 어떻든 환경 문제고 예.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자기네들도 공감이 예, 됐나 보죠. 공감이 예. 되니까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래서 한때 화제가 됐던 거 개사곡 뭐 아 환경민국인가 뭐 그런 개사곡도 만들어 가지고 많이 화제가 됐다면서요. 그것도 만들고요. 그게 이제 김 그 저기 노래 많이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성분인데 그분이 누구 와이프냐면은 조영래 예. 조영래 선배님의 고 조영래 변호사. 예. 조영래 선배님도 우리 나중에 공연문제연구소 이사를 했는데 조중래라고 있어요. 예. 조중래라고 지금 이제 그 교통공학 이쪽에 이제 교수인데 예. 그 조중래 교수의 와이프가 이제 노래도 또 하고 이제 작곡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수은 뭐 나트륨 뭐 이런 노래도 만들고 뭐 굉장히 많이 노래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85년인가 그 누구죠? 서울대 학생 2명이 이제 분신했잖아요. 예. 이 김상진 이재호. 김상계 이재호 예. 그거 했을 때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반전반의 양키 고음을 외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래를 반전반의가가 나왔어요. 그게 반전반의가가 우리 그 행사 예. 6월 달인가 세계 환경의 날인가 행사할 때 그 박채음이라고 있습니다. 예. 박채음 교수라고 그 친구하고 이제 저하고 해가지고 이제 가사도 만들고 해서 그때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불려졌죠. 예. 가사가 어떤 식이었습니까? 세게 나가는 거죠. 아, 그래요? 이렇게 공해문제연구소로 활동하시다가 88년인가요? 공해추방운동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이게 본격적인 환경단체로서는 처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공해문제연구소를 만들었을 때는요 서울대 학생들이 공대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공해연구회를 만들다가 학교에서 못하게 해가지고요 서클도 못 만들게 했어요. 학교에서도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그 공해문제연구소 그다음에 이제 공해문제연구소가 있을 때 환경과 공해연구회라는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후배 그룹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공해추방운동 청년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는 이제 공해문제연구소가 있고 환경과 공해연구회가 있었고 공해추방운동 청년협의회가 있었는데 환경과 공해연구회는 자기네는 그냥 독자적으로 하겠다 연구 모임으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공해문제연구소를 만들면서 그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하는데 저보고 그걸 좀 그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해서 서진옥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저하고 최병모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공해 반대 시민운동협의회. 그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런 4개 정도가 있는데 87년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이제 분열돼 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막 분노했죠. 그래서 야 이게 좀 이렇게 힘을 합쳐야지 일이 되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공해문제연구소에서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공해 반대 시민운동협의회하고 공해 추방 청년협의회 이제 곧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공해 추방 운동연합. 그게 88년 9월 10일 날 이제 창립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공해 반대 운동이 이제 펼쳐졌겠네요. 네, 그렇게 됐는데 그 이제 새로운 시도죠. 어떻게 됐냐면은 주부들하고
청년들하고 이게 결합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보통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환경운동이 훨씬 좀 이렇게 세게 나갔어요. 예. 왜냐하면은 공기 문제가 워낙 심각했으니까. 그리고 또 청년이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그때는 80년대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여성들은 이제 주부들은 생활하고 관계되는 데 관심이 있고 예. 그것도 중요하니까 예. 이건 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예.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은 구성원이니까 예. MT를 가야 되잖아요. 예. 그 MT를 이제 갔는데 거기 온 그 주부들 중에서 예. 태어나서 이렇게 MT를 바깥에서 이렇게 막 하루 자고 이런 걸 처음 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또 말하는 용어가 또 너무 다르니까. 예? 이게 여기는 이제 청년들이 쓰는 용어하고 주부들이라고 하는 거 해가지고 많이 다르겠죠. 여성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좀 어이구 이거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일부 여성들이 이제 떨어 나가고요. 예. 그 중에 이제 있는 분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생활하고 관계되는 거. 그래서 이제 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또 젊은 여성은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